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1월 공과금 고지서 얼마 나오셨나요? 아마 1월 공과금 고지서가 지금 현재 이제 발부 중에 있고요. 이미 또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나오셨어요? 아마 깜짝 또 놀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얼마 받았는지 한번 사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에너지 지원금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정말 이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1월 고지서 얼마나 올랐나 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한 여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이시네요. 규모가요, 평일에 하루 한 70에서 80명 오신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한 100명가량 방문하시는데, 도시가스 요금이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8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와, 전월보다요 3배 이상 올랐다고요.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8일까지 1월 18일까지 500만 원이 청구돼 갔고요. 전월보다 100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약관 거죠, 사실. 그죠? 뭐 큰 규모의 사우나 하신 분들이 아마 이거보다 더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목욕탕 업이나 아마 사우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얘기를 남겨주십시오. 아, 저거는 약과예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분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손님들이 다시 조금씩 늘어서 희망을 품던 참에 공과금 폭탄을 맞았다 이거죠.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걱정입니다. 자, 중구에서 이제 기사식당 하시는 분 가볼까요? 10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가스 요금이 2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고요. 전기요금은요, 작년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전기요금이 한 42만 6천 원 정도 나와서 전월보다 16만 원 정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16만 원이지, 그냥 앉아서 장사는 더 안 되는데 앉아서 16만 원이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황당해서 한국전력 쪽에 전화를 했더니 전기요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물가는 오르는데 장사는 더 안 되신다고 해요. 기사식당이신데. 택시기사 분들도 요즘에는 저녁에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력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절약을 거듭한 일부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미 방송에서 요 얘기는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월달 고지서에,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1월달 분에 대한 고지서가 나오는 거고, 12월달 썼던 거에 고지서가 1월달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낀다고 아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 중무에 계시거든요. 1월 사용 도시가스 요금이 1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해요. 어떤 한 가정집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낀 거예요. 온수 매트만, 전기 쓰고, 실내 온도 맞추고, 아마 이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아끼려고. 춥게 지낸 거예요. 단단단 떨면서. 근데 이 정도밖에 줄지 않으니까 이제 무력감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무력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낀다고 아꼈는데 그것도 줄지도 않아. 현재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올랐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올랐고요.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요금, 가스 요금, 뭐 전기 요금 다 오르고 있고, 뭐 지난달 한파 왔었죠? 사용량도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미 고지서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정말로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산정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검침원이 돌아다니죠? 하면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5일에 검침했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1월 14일까지 검침한 거죠. 한 사용량이 한 달 요금으로 계산되지 청구되는데,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요, 1월 들어와갖고 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3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면요, 이달 1일 이후로 검침에 산정된 요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달 들어와서 2월달 들어와서
뭐 1일 이후에 검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온전하게 1월 달에 인상된 분이 이번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월 달에 검침했을 때는 12월 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나마 덜 나온 거야.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는 고지서는 온전하게 올란 요금, 전기요금 올랐거든요. 1월 달부터. 이게 온전하게 반영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소상공인분들을 결론은 뭐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3일날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논평을 냈냐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된다. 좀 빨리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좀 아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월 끝나면은 이거 사그라들어요. 왜냐하면 고지서는 다 나온 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날씨는 따뜻해지죠. 우리 일상에서 잊혀진다고 또. 하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우리 연합회 쪽에서 목소리를 낸 거 환영합니다. 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전기와 가스요금,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에너지 법제화,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주 환영할 만한 목소리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에너지 바우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원래는 뭐예요? 차상위 계층도 아니라 수급권자만 받는 거야. 이번에 차상위 계층까지 늘려준 거죠. 예외로 원래 수급권자, 뭐 교육급여 받거나 주거급여 받거나 소득급여 뭐 이렇게 급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소득층에게 나오는 게 에너지 바우처거든요. 소상공인은 아예 포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법제화해야 된다. 이거 정말 환영할 만합니다. 법제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가격이 어느 이상 오르게 되면 소상공인에게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금이 주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법제화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그죠? 에너지 바우처, 요금 할인 등의 정책이 이번 겨울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우리들의 목소리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우리는 이미 1월 시작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에너지 지원금. 제가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 소개시켜드렸고 거기에 팩트가 뭐였어요? 소상공인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뻔하게 예상되잖아요. 에너지 폭탄 요금 고지서 나오니까 소상공인분들 놀라실 거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 이 현장의 목소리, 바로 우리 여정가족님의 목소리였죠.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단은 환영하지 못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소경연에서 얘기하고 있죠. 정말 정확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상공인 그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소상공인과 중상층과 소상공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은 보통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으로 보면은 한 75%에서 한 150%? 요 정도 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중산층 도와주긴 좀 그래요. 가구 소득이 좀 높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중산층을 도와주기는 머뭇거리고 있죠. 근데 소상공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꾸 같은 선상에 놓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그 소상공인 지원금이.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죠. 분리해서. 별도로 봐야죠. 중산층에 대한 거는 물가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눈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에게. 따로 놓고 봐야죠. 별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조금 정부가 빨리 해야 됩니다. 자, 2월 3일에 대한 영상, 구독자님의 의견 볼게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의 의견을 구했었죠. 여론을 형성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자, 김경희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정님 수고하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지원금 소상공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도 없고
손님 없다고? 그렇죠. 날로 끌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야, 이 표현이 너무 맞다. 진짜. 손님 없다고 날로 끌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국회로 좀 보내고 싶네요. 아니면은 이렇게 정책 짜신 분들에게 이 문장을 좀 보내고 싶네요. 이 현황을 아실까? 사무실 들어오면 맨날 이렇게 히타 막 좋은 건물들이나 그렇잖아요. 저기 정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금으로 좋은 건물에서 계시니까 난방이 빠방하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이 문장을 드리고 싶네요. 손님 없다고 날로 끌 수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지원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현실인 거죠. 자, 제이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어요.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지원금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소급 적용도 돼야 됩니다. 요 문장 때문에. 예. 아까 거 볼까요? 아까 거 잠깐 볼게요. 53 이렇게 좋아요를 53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59 소급 적용도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 지원금도 나야 되고 이거 나온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만약에 에너지 지원금 줄 테니 소급 적용 퉁쳐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완전 거부. 예, 싫어 안 받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봐야죠. 에너지 지원금이고 소급 적용도 소급 적용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많은 좋아요를 또 받으셨네요. 자, 무지개님이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언제나 곁에서 애써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순간 추운 날에도 따뜻해야 되고요. 그렇죠. 더운 날에는 시원해야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아우 참 우리 무지개님은 식당 하시나 봐요. 그죠? 그리고 참 서비스가 좋네요. 예, 우리 오시는 분들 손님들에게 그쵸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고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접하고 싶은 게 우리 소상공인의 마음이죠. 자, 물가 안정도 되지 않는 현재 공과금까지 올려버리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자영업자에 대한 저는 요 문장 때문에요. 점점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는 듯해 먹먹해질 뿐입니다. 요것도 국회로 보내고 싶네요. 또 정책 위반하신 분들에게 요 문장도 보내고 싶습니다. 예, 점점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는 듯해서 먹먹해질 뿐이다. 세금 납부는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원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정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소상공인의 현재 마음인 거죠.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분위기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여정가족님들의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속 분위기를 지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거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뭉치지 못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과거에는 뭉치지 못했어요. 의견이 따로따로요. 이제는 뭉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뭐 소경연도 있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좋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고 있고요. 물론 저도 뭐 큰 힘은 못 대고 있지만 뭐 미천한 능력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편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점점 여정 이 채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들, 뭐 은행에 대한 고리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꺼냈던 얘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빨리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하고자 오늘 영상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정 가족은요, 여정 채널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정 가족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여정 가족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현재 오늘이죠.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이렇게 YTN 뉴스, 연합뉴스 TV 이렇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자꾸 왜 꺼내냐면 마음 같았으면 오늘 딱 정부가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도움되는 요금 할인이라도 일단 뭐 현금성 지원 아니더라도 요금 할인이라도 조금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 시간 지나면 그 흐지부지 돼요. 예, 급합니다, 솔직히. 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빨리 이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이 빨리 정부가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 그 우리들의 얘기, 여러분의 댓글들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원금은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요. 내년 돌아오는 겨울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번에 그 소상공인의 의견이 좀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방송, 오늘 주제를 정해봤어요. 이미 우리는 앞서가고 있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확실히 이게 라이브고 정말 살아있고 여러분의 의견이 실시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랑 같이 호흡하고, 무엇보다 제가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 소통하니까 그게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를 주도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 같이 또 우리의 권리와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좀 완화적인 어떤 제스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뭐 정부가 뭐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물가 때문에 지금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분들을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카피해도 아까 첫 카피 그랬잖아요. 이러다 다 죽는다. 죽고 나서 뭐 심폐소생해서 뭐 합니까? 안 그런가요? 지금 해줘야죠. 지금 도와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의견이 좀 잘 나아졌으면, 혹시 모릅니다. 제가 이 방송 끊고 나서 갑자기 정부가 발표할지, 그죠? 갑자기 내일 또 뭔가 제스처를 정부가 취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오늘도 외쳐야 되겠죠.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이 꼭 입에서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도 외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